잘 잤는데 일어나면 이미 피곤하다. 오후만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이게 다 나이 탓인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십니다. 병원 가기도 애매하고 딱히 아픈 데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 가지 사실에 놀라실 겁니다. 60대 이후의 만성 피로와 무기력, 나이 탓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해결도 못하고 늙어서 그렇다고 넘어가는 사이 몸은 조금씩 더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기력 저하의 진짜 원인 5가지와 내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근육이 줄면 에너지도 줄어든다. 첫 번째 원인은 근감소증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예전엔 시장 갔다 와도 끄떡없었는데 요즘은 마트 한 바퀴만 돌아도 다리가 무겁고 집에 오면 바로 눕고 싶다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게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60대 이후 아무것도 안 해도 근육은 매년 1에서 2%씩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공장이 작아지면 생산량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활동을 해도 몸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 기력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면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고 작은 턱에도 걸려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낙상 한 번이 어르신 건강에 얼마나 큰 위기가 되는지는 주변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기력 문제를 넘어 근육은 안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힘들지 싶으셨다면 나이 탓이 아니라 근육 탓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팁, 특별한 운동기구 없이도 됩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 10회씩, 식사 후 바로 하시면 더 좋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여기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기력 유지에 실질적인 차이가 납니다. 처음엔 힘드시면 5회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제2장,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이 스스로를 갉아먹는다. 두 번째 원인은 단백질 부족입니다. 나이 들면 고기보다 채소가 좋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 말을 오해해서 단백질을 너무 줄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몸에서 흡수하는 비율이 낮아집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위산도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근감소증이 더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손발에 힘이 없고 자꾸 눕고 싶은 상태가 바로 이 악순환입니다. 오늘의 팁, 60대 이상은 체중 1kg당 하루 1에서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60에서 72g. 이게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달걀 2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이 3가지를 하루에 나눠 드시면 어렵지 않게 채울 수 있습니다. 고기가 부담스러우신 분은 두부, 달걀, 콩, 저지방 유제품으로도 충분히 대체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세요. 단백질은 한꺼번에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 3끼에 나눠서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의 한계가 있거든요. 아침을 가볍게 드시는 분들도 달걀 한두 개만 추가하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제3장, 잠이 충분해도 피곤한 이유. 세 번째 원인은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8시간 잤는데 왜 피곤하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사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60대 이후에는 수면 구조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깊은 잠, 즉 비렘 수면의 비율이 줄어들고 얕은 잠을 자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시간을 채워도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야간 빈뇨, 무릎이나 허리 통증, 여름철 더위가 겹치면 실질적인 수면 회복 시간은 훨씬 더 짧아집니다. 낮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밤에 자도 아침에 무겁다면 수면의 양보다 수면의 질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의. 수면제를 장기 복용하시는 분은 반드시 주의하세요. 일부 수면제는 오히려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이시라면 임의로 끊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오늘의 팁.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 화면을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해두시고 미지근한 물로 발을 씻으면 체온이 내려가면서 잠이 더 잘 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4장. 이 숫자가 낮으면 아무리 자도 피곤하다. 네 번째 원인은 빈혈과 갑상선 기능 저하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만성 피로의 가장 흔한 의학적 원인인데 본인이 모르고 몇 년씩 지내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먼저 빈혈입니다. 빈혈이 생기면 혈액이 산소를 충분히 운반하지 못합니다. 세포가 산소를 못 받으니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늘 무겁고 이유 없이 숨이 차고 계단만 올라가도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더욱 교묘합니다. 기력 저하, 추위를 많이 탐, 체중 증가, 기억력 저하. 이 증상들이 전부 노화 증상과 너무 비슷해서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 갑상선 기능 저하가 생각보다 훨씬 흔하게 발견됩니다. 주의. 피로감이 3주 이상 지속되고 아무리 쉬어도 회복이 안 된다면 단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과에서 혈액 검사 한 번만 받아보세요. 빈혈 수치, 갑상선 수치 모두 기본 혈액 검사 한 번으로 바로 확인됩니다. 모르고 넘기는 것보다 확인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5장. 감정도 기력을 갉아먹는다. 다섯 번째 원인은 많은 분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입니다. 바로 우울감과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줄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하나둘 줄어드는 시기.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 뇌에서 에너지 조절 기능 자체가 떨어집니다. 의욕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괜히 눕고만 싶은 상태. 이게 나태함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특히 우울감은 신체 증상으로도 나타납니다. 이유 없는 피로, 소화불량, 수면장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면 내과 가듯 마음이 힘들면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센터를 찾으시면 됩니다. 오늘의 팁. 하루 20분. 바깥에서 햇빛을 쬐며 걸으세요. 햇빛은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기분과 에너지를 모두 끌어올립니다. 혼자 걷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하세요. 그 자체로 고립감도 줄어듭니다.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 알려드립니다. 첫째, 내일 아침 단백질 1가지를 추가하세요. 달걀 2개, 두부 반모 뭐든 좋습니다. 둘째, 자기 전 스마트폰을 1시간 먼저 내려놓으세요. 셋째, 피로가 3주 넘게 지속된다면 이번 주 안에 혈액 검사 예약을 잡으세요. 확인하는데 30분이면 됩니다. 오늘 5가지 원인 중에 이거 내 얘기다 싶으신 게 있으셨나요? 댓글에 번호로만 남겨주세요. 1번부터 5번 중에 해당하시는 번호요. 여러분의 댓글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저는 다음 주에도 60대 이후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